여러분, 이어폰을 꽂고 가장 좋아하는 교향곡을 딱 틀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 교향곡 좋죠? 네, 근데 뭔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같은 묵직한 그 베이스 소리는 엄청 웅장하게 잘 들리거든요. 네네. 근데 곡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해야 할 섬세한 바이올린 고음이나 막 날카로운 플루트 소리가 완전히 뭉개져서 들리는 겁니다. 아, 그거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네요. 그쵸. 아무리 볼륨을 높이고 이퀄라이저를 막 만져봐도 그 예리한 소리들이 그냥 기분 나쁜 웅얼거리는 잡음으로만 맴도는 거죠. 듣는 내내 진짜 답답하겠어요. 막 귀가 먹먹해지는 기분일 텐데.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최첨단 인공지능이 세상을 시뮬레이션 할 때 마주했던 현실이 사실 딱 이 상태였습니다. AI가 물리법칙을 배울 때 큰 흐름은 기가 막히게 잘 잡는데 미세하고 날카로운 변화는 번번이 놓쳐버렸거든요. 와, 그 오디오의 답답한 상황이 공학자들이 연구실 모니터 보면서 느끼던 감정이랑 진짜 비슷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늘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군요. 맞아요. 인공지능을 과학이나 공학에 적용해서 복잡한 물리법칙을 풀게려는 시도는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뭉개지는 고음을 제대로 못 잡아내서 늘 결정적인 벽에 막혔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잔료가 진짜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이 고질적인 문제를 아주 우아한 수학적 구조로 풀어낸 연구거든요. 2025년 1월 기계학습 연구 트랜잭션, 즉 TMLR에 발표된 유타대학교 연구진의 최신 논문입니다. 제목이 풀이의 PINNN 강한 경계 조건에서 적응형 풀이의 기적까지 이거죠?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 심층 탐구의 미션은 확실합니다. 도대체 인공지능이 물리법칙 시뮬레이션 할 때 왜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 유타대학교 연구진이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이걸 극복했는지 파악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이나 산업의 미래를 바꿀 혁신인지도 같이 알아볼 거고요. 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이 논문의 해결책을 본격적으로 뜯어보기 전에 애초에 AI가 왜 물리학을 배우려고 했는지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죠? 네네. 논문에 계속 등장하는 PIN, 그 물리정보 신경망이라는 기술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기존의 복잡한 계산 방식을 완전히 대체할 마법의 지팡이처럼 여겨졌잖아요. 사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물리 현상을 계산하는 건 거의 엄청난 노가다에 가깝거든요. 노가다요? 계산이 그렇게 복잡한가요? 그럼요. 비행기 날개 주위로 공기가 막 어떻게 흐르는지 아니면 스마트폰 내부에서 열이 어떻게 퍼지는지 계산하려면 공간을 아주 미세한 그물망으로 다 쪼개야 했어요. 아, 그 격자라고 부르는 거요? 메쉬라고 하죠. 맞아요. 유한요소법이나 유한차분법 같은 방식인데 공간이 복잡해지고 정밀도를 높이려면 이 그물망 개수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막 슈퍼컴퓨터로 엄청 오래 돌려야겠네요. 그렇죠. 슈퍼컴퓨터가 막 몇 주씩 계산을 해야 답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PI에는 이 격자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이른바 메시프리 방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공간을 안 쪼개고 어떻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신경망 목표를 설정하는 채점표 팀이 있어요. 손실함수라고 부르는데 PI에는 이 채점표에다가 아예 뉴턴의 운동 법칙이나 연력학 법칙 같은 물리방정식 자체를 족쇄처럼 확 걸어버리는 겁니다. 아, 데이터가 좀 부족해도 스스로 물리법칙을 지키게 만드는 거군요. 네, AI가 이 공간에서는 무조건 이 법칙이 성립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정답을 찾아나게 만드는 거죠. 와, 격자라는 번거로운 틀을 벗어던지고 물리법칙만으로 답을 낸다니 진짜 똑똑한 발상이네요. 되게 혁신적이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그 고음이 뭉개지는 현상이 바로 이 똑똑한 PIN에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대체 왜 그런 건가요? 그 현상을 학계에서는 스펙트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신경망이 본질적으로 아주 게으른 학생이랑 똑같거든요. 게으른 학생이요?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한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계산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부드럽고 완만하게 변하는 곡선, 즉 낮은 주파수 정보는 아주 빠르고 쉽게 배웁니다. 저음역 대는 잘 잡아낸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급격히 변동하는 난류라든가 복잡하게 얽힌 혼동계, 혹은 아주 미세한 고주파 텍스처를 마주하면 복잡한 계산을 막 회피하려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AI한테 아주 두꺼운 마커펜만 쥐어주고
극도로 정밀한 숲의 풍경화를 그리라고 시키는 거랑 비슷하겠어요. 오, 그 비유 딱 좋은데요? 굵직한 산맥 능선이나 커다란 나무 기둥은 마커펜으로 대충 그럴싸하게 그리겠죠. 근데 나뭇잎에 아주 섬세한 인맥이나 얇은 잔가지들을 그리려고 하면 결국 펜이 번져서 다 똑칠이 돼버리잖아요. 정확합니다. 디테일이 다 뭉개지는 거죠. 근데 AI는 왜 스스로 얇은 펜, 그러니까 그 고주파를 찾아서 쓰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똑똑하다면서요. 그 마커펜 비율을 실제 신경망 학습 과정에 대입해보면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이번 논문이 초반에 엄청 날카롭게 분석한 지점이거든요. 논문에서는 뭐라고 분석했나요? PIN을 학습시킬 때 AI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받습니다. 하나는 공간 전체에서 물리방정식을 만족시켜야 하는 잔차 손실이라는 숙제고요. 잔차 손실. 그럼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공간의 끝부분, 그러니까 테두리에서 특정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경계 손실이라는 숙제입니다. 숙제가 두 개인 건 알겠는데 그게 서로 부딪히기라도 하는 건가요? 네, 이 두 숙제의 난이도랑 채점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물리법칙 계산하는 잔차 손실 쪽에는 엄청 복잡한 미분 연산자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간의 변화량을 계속 계산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학습을 진행할 때 이 미분 연산자 쪽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기울기, 그러니까 AI가 수정해야 할 값의 크기가 너무 거대해져 버리는 겁니다. 신경망 입장에서는 잔차 손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거기에 압도당하는 거군요. 빙고. 반면에 경계 조건을 맞추는 건 상대적으로 단순한 숙제인데 큰 목소리에 묻혀버리니까 AI가 결국 쉬운 경계 조건을 무시하고 이상한 타협점을 찾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다가 너무 어려운 공식에 치여서 정작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덧셈 뺄셈이나 테두리 조건은 아예 까먹어버리는 셈이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연구진이 이 상태를 풀이해 분석이라는 수학적 도구로 쫙 해부해봤어요. 그랬더니 표준 PNN은 고주파 노이즈를 제때 못 걸러내고 스펙트럼 꼬리를 엄청 길게 남긴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스펙트럼 꼬리를 길게 남긴다는 게 그 웅얼거리는 잡음이 계속 끌린다는 거군요? 네, 진짜 필요한 예리한 고주파 정보는 못 배우면서 엉뚱한 고주파 잡음만 잔뜩 달고 다니는 아주 지저분한 상태가 되는 거죠. 와,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네요. 그럼 과학자들이 이 답답한 상황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엄청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논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 억눌러 보려고 시도했던 과거 흔적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른바 강한 경계 조건이라는 걸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AI가 경계선에서 자꾸 딴청을 피우니까 아예 물리적으로 족쇄를 딱 채워버리는 방식입니다. 족쇄를 채운다고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죠? 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다항식 거리 함수나 적응형 지수 함수 같은 특별한 장치를 신경망 최종 출력값에 직접 곱해버리는 겁니다. 출력값에 강제로 뭔가를 곱해서 억누르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테두리에서 온도가 무조건 0도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테두리에 다가갈수록 출력값이 강제로 0이 되도록 곱셈을 해버리는 거죠. 약간 볼링 칠 때 공이 도랑으로 안 빠지게 레인 양옆에 범퍼 올려두는 거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 범퍼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논문 보니까 그렇게 강제로 범퍼를 쳐뒀더니 노이즈가 2차 함수적으로, 그러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소멸됐다고 나오더라고요. 훨씬 깔끔한 답이 나왔다는 건데. 네, 성과가 분명 있었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억지로라도 경계를 고정해서 노이즈가 사라졌고 성능이 좋아졌다면 그냥 그 강한 경계 조건을 계속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 날카로우신데요? 아니, 범퍼 올리고 스트라이크 치면 장땡이잖아요. 굳이 유타대학교 연구진이 이 복잡한 새 논문을 쓸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 임시방편이 실제 현장에서는 안 통했던 건가요? 진짜 예리한 접근입니다. 왜 이 새로운 연구가 필요했는지를 찌르는 질문이네요. 그 강한 경계 조건, 즉 범퍼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맹점이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로 주파수가 극단적으로 높아지면 범퍼가 아예 소용이 없어집니다. 범퍼를 뚫고 나간다는 건가요? 비슷해요. 논문에 등장하는 1D 푸아송 방정식 실험 데이터를 보면 연구진이 주파수 K 값을 무려 34까지 극도로 끌어올려 봅니다. 파동이 막 미친 듯이 요동치는 상황을 만든 거죠. 34면 엄청 덮은 거 아닌가요? 엄청나죠. 그랬더니 주파수가 일정 수준을 딱 넘어가자마자 강한 경계 조건을 쓴 AI조차
전통적인 격자 계산법에 비해 오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볼링공이 너무 빠르고 격렬하게 튀면 범퍼 타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와, 파동이 너무 복잡해지면 결국 강제로 묶어두는 것만으로는 디테일을 다 놓친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맹점은 뭔가요? 구조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경직되어 있다고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뜻인가요? 네, 볼링 레인처럼 딱 반듯한 사각형 공간에서는 범퍼 세우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AI로 풀고 싶은 진짜 현실 문제는 비행기 날개 주변의 복잡한 3차원 난류라던가 시시각각 변하는 심혈관 안의 혈류 흐름 같은 거거든요. 아, 현실 세계는 반듯한 네모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공간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추상적인 제약 조건도 막 섞여 있단 말이죠.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마다 사람이 매번 수작업으로 딱 맞는 거리 함수를 계산해서 곱해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확장성이 아예 없는 거죠. 결국 억지로 묶어두는 방식은 한계가 너무 명확했네요. 그래서 마침내 이 논문의 하이라이트인 프리의 피닌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드디어 주인공 등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도 RFF 피닌이라고 해서 신경망에 무작위로 이런저런 주파수를 던져보는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시도도 있었죠. 근데 그건 가우시안 분산이라는 복잡한 통계 수치를 사람이 일일이 튜닝해야 해서 거의 운에 맡기는 수준이었다면서요. 네, 성능 편차가 너무 심해서 실전에서 쓰기는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이번 논문의 프리에피닌 접근 방식은 완전히 판을 뒤엎더라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딱 떠올랐냐면요. 오, 어떤 장면이요? 이건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 수백 명을 통째로 스튜디오에 부른 다음에 오늘 연주할 곡에 딱 필요한 악기들한테만 마이크를 켜주고 소음을 내거나 필요 없는 악기들은 가차없이 스튜디오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와, 그 오케스트라 비유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걸 실제 알고리즘에 대입해보면 이 연구진이 얼마나 우아하게 수학적 설계를 했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막 소리를 던져보고 얻어 걸리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연구진은 AI 신경망에 풀이의 기저라는 걸 아주 촘촘하게 미리 다 깔아둡니다. 프리의 기저요? 그게 정확히 뭐죠? 풀이의 분석의 핵심이 세상에 아무리 복잡한 파동이라도 결국 단순한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다 쪼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수학 시간에 배운 그 파도 모양 그래프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음력 때부터 저음력 때까지 가능한 모든 사인과 코사인 파동을 신경망 출력 부분에 통째로 더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모든 악기를 전부 무대 위에 싹 다 올려둔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잖아요. 어떤 문제죠? 그 무수히 많은 주파수 중에서 정답을 구성하는 진짜 필요한 주파수만 어떻게 쏙쏙 찾아내는 건가요? 자칫하면 아까 말한 그 웅얼거리는 잡음이 더 심해질 수도 있잖아요. 다 올려놨으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논문의 진정한 혁신인 적응형 기저 선택 알고리즘이 쫙 작동합니다. 이름부터 뭔가 똑똑해 보이는데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알고리즘은 두 가지 수학적 도구를 톱니바퀴처럼 교차로 씁니다. 신경망 본체의 가중치를 학습할 때는 일반적인 경사하강법을 쓰고요. 경사화강법이요? 네. 그리고 뒤에 붙인 풀이의 기저들의 개수,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를 얼마나 강하게 쓸지 찾을 때는 선형대수학의 클래식한 해법인 최소제거법을 사용합니다. 이 두 과정을 막 번갈아가며 최적화하는 거죠. 두 가지 방식을 섞어 쓴다는 건 알겠는데요. 솔직히 아직 불필요한 악기들을 어떻게 내쫓는 건지는 잘 안 그려져요. AI가 스스로 이 주파수는 안 써도 되네 하고 판단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여기서 L2 정교화라는 아주 영리한 통제 장치가 들어갑니다. 이걸 일종의 예산 제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산 제약이요? 돈을 통제하듯이요? 맞아요. AI가 그 수많은 풀이의 기저를 마음껏 펑펑 쓰게 내버려두면 당연히 온갖 잡음이 다 섞이겠죠. 그래서 L2 정교화를 통해서 AI가 각 기저를 쓸 때마다 일정한 벌점, 즉 비용을 딱 청구하는 겁니다. 아, 공짜가 아니군요. 네, AI는 본능적으로 벌점을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물리법칙 정답을 맞추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주파수들에만 예산을 확 집중하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잉여 주파수들의 가중치는 점점 줄여나가는 겁니다. 와, 대박. 그러니까 예산이 쪼들리니까 꼭 필요한 악기한테만 출연료를 주고 나머지 엑스트라들은 출연료를 깎아버리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리고 연구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물리적인 가지치기, 프루닝을 해버립니다. 가지치기요? 아예 잘라버리는 건가요? 네, 학습 도중에 가중치가 10의 마이너스 4승, 즉 0.0001보다 작아지는 기저들은 아예 계산해서 확 삭제해버리는 전략을 씁니다.
0.0001이요. 와, 진짜 가차 없네요. 벌점을 피하려고 가중치를 한없이 낮추다가 어느 임계점 밑으로 딱 떨어지면 그냥 스튜디오 밖으로 영원히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훈련이 끝날 때쯤엔 어떻게 되나요? 복잡한 파동을 그려내는데 필수 불가결한 핵심 주파수들만 딱 살아남아서 완벽하고 깨끗한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고음역대 뭉개짐이나 잡음이 수학적으로 완전히 거세되는 거죠. 진짜 명쾌하네요. 수많은 가능성을 무대에 다 올려놓고 가혹한 예산 제약을 걸어서 진짜 에이스들만 살아남게 만드는 거군요. 근데 이론이랑 메커니즘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 알겠는데 실제 성적표는 어땠나요? 공학의 세계에서는 결국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잖아요.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는 기존 모델들을 그냥 완전히 압도합니다. 오, 어느 정도였길래요? 연구진은 1D와 2D 포화송 방정식, 그리고 특히 까다롭기로 소문난 안정 및 비안정 알렌칸 방정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어요. 알렌칸 방정식이요? 그건 저한테 좀 낯선데 왜 그렇게 까다로운 건가요? 예를 들면 물이나 기름이 섞이지 않고 확 분리되는 현상처럼 물질 상태가 변화하는 과정을 계산하는 아주 복잡한 비선형 물리 공식이거든요. 물과 기름이요? 네, 그 경계면을 생각해 보시면 그 짧은 구간에서 상태가 극단적이고 날카롭게 팍 변하잖아요. 이걸 수학에서는 아주 뻣뻣하고 날카로운 전이를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 예측하는 게 AI한테는 최악의 난이도죠. 둥글둥글한 게 아니라 팍 꺾이는 거니까 게으른 AI가 제일 싫어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기존 표준 PIN이나 무작위로 주파수 던지던 RFF-PIN은 이런 실험에서 오차율이 1.0이나 10의 마이너스 1승 수준에 그냥 머물렀어요. 1.0이요? 그건 그냥 다 빗나갔다는 뜻 아닌가요? 사실상 고주파 대여 계측에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럼 대망의 프리의 PI에는 성적이 어땠냐요? 동일한 조건에서 오차율을 무려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수준으로 확 끌어내렸습니다. 와, 마이너스 4승이요? 자릿수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실패의 늪이었던 비안정 알렌칸 방정식에서도 엄청난 수렴 속도를 보여주면서 그 날카로운 경계면의 변화를 아주 정확히 잡아냈습니다. AI가 마침내 복잡한 다중스케일 물리학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엄청난 증거인 거죠. 와, 오차가 1.0이던 게 0.0001이 된 거면 이거 고장난 라디오 듣다가 최신형 하이엔드 스피커로 바꾼 수준의 도약이네요. 진짜 그 정도의 체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당장 내일 출근해서 알렌칸 방정식을 풀 일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도 내일 당장 풀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물과 기름 경계면을 수학으로 굳이 계산할 일도 없겠죠? 근데 이 기술이 대체 우리한테 왜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이 다음 달에 휴가 가려고 탈 비행기의 공기 역학적 설계, 그리고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초정밀 무선 주파수 통신칩, 심지어 병원에서 건강 진단할 때 쓰는 심혈관 혈류 모델링, 이 모든 게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미세한 고주파와 거대한 저주파가 막 섞여 있는 다중스케일 물리학의 영역이거든요. 맞습니다. 일상 곳곳에 다 숨어 있죠. 네, 그러니까 프리의 PI에는 단순히 복잡한 수학 문제 하나 잘 푸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 복잡다단한 현실 세계를 그 번거로운 격자틀 없이도 빠르고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게 해주는 궁극의 지름길에 뻥 뚫어준 거잖아요. 그 지름길이 산업에 가져올 파급력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지금까지 비행기 날개 하나 설계해서 시뮬레이션 하려면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막 몇 주씩 돌려야 했고 그게 다 천문학적인 비용이었거든요. 시간도 돈도 엄청 깨졌겠네요. 근데 프리의 PIN처럼 스스로 핵심 주파수를 딱 찾아내고 노이즈를 걸러내는 영리한 AI가 도입되면 산업 전반의 설계나 테스트 속도가 혁명적으로 단축될 겁니다. 와, 비용 절감 장난 아니겠는데요. 게다가 앞서 범퍼를 억지로 치던 방식이랑 다르게 특정한 형태나 제약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엄청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잖아요. 이 범용성이야말로 이 기술을 당장 상용화할 수 있게 만드는 진짜 무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야기를 하나로 싹 묶어보겠습니다. 물리학 배우려는 AI가 굵직한 뼈대만 보고 세밀한 디테일은 뭉겨버리던 스펙트럼 편향, 오늘 확실히 확인했고요. 네, 아주 게으른 신경망의 한계였죠. 단계값을 묶어두는 그런 낡은 임시 방편을 넘어서 수많은 주파수의 가능성을 무대에 던져놓고 진짜 필요한 핵심 진실만 우아하게 쏙쏙 까내는 유타대학교 연구진의 풀이의 핀, 이걸 우리가 함께 목격했습니다.
L2 정교화라는 예산 제약으로 불필요한 정보의 가중치를 깎아내고 10의 마이너스 4승 이하의 노이즈는 과감히 잘라내버리는 그 프루닝 알고리즘 설계. 그게 인공지능이 현실의 복잡성을 돌파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잘라내는 과정, 이 프루닝에서 저는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며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은 결이 다른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졌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이 논문 마지막에 향후 과제 섹션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딱 스쳐 지나가요. 연구진이 앞으로 더 복잡한 고차원 공간 문제를 풀려고 텐서 분해라는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텐서브네요. 데이터 압축할 때 많이 쓰는 기술이죠. 네, 정보 차원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때 거대한 데이터 덩어리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진짜 본질적인 핵심 뼈대만 남기는 고도의 수학 기술이잖아요. 맞습니다. 노이즈를 걷어내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죠. 오늘 우리는 AI가 무수한 주파수 중에서 쓸모없는 걸 가차없이 잘라내서 마침내 복잡한 진실의 코어를 꿰뚫어보는 과정을 봤단 말이죠. 그렇다면 극심한 정보 과부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뇌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아, 우리 뇌의 주파수 말이군요. 네, 매일 스마트폰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데이터, 자극적인 가짜뉴스, 나와 상관없는 타인들의 의견,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알림소리 홍수 속에서 여러분만의 적응형 풀이의 기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일 아침 눈을 떠서 새로운 뉴스를 보거나 회사에서 수십 장짜리 복잡한 회의 자료를 읽어 내려갈 때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앞에 이 정보는 내 삶의 궤적을 만드는 핵심 주파수인가? 아니면 가차없이 잘라내야 할 노이즈인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답답하게 뭉개지던 그 음악 소리 기억하시죠? 무엇을 깎아내고 무엇을 남길지 명확히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는 해상도 역시 오늘 살펴본 이 뛰어난 AI처럼 아주 맑고 또렷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잡음 속에서 진짜 주파수를 찾아내는 여러분의 지적 탐구를 늘 응원합니다.